안녕하세요. 오늘 엑시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엑시스 한국지사의 김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이버 보안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탐구하고 엑시스가 어떻게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문제를 지원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되는 내용 중 아니면 기존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퀘스천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그 네모난 박스 안에 이렇게 물음표 있는 게 있거든요. 걔를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웨비나 종료 전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설명드릴 것이고요. 아니면 웨비나 종료 후 이메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해커가 CCTV를 통해서 불법으로 네트워크의 다른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 CCTV가 정말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되는 건 맞을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맞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다른 자원에 접촉하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자산을 노출시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취약성은 이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에서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장치를 더 추가하는 것은 악용될 수 있는 접근 포인트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사항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런 CCTV 카메라를 계속 추가할 수 있는데 추가한 카메라를 최신의 펌웨어로 유지하지 않거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손상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적절한 수준의 의지, 인내심, 그리고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사이버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네트워킹을 해킹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해커들은 그런 공격을 시도하는 것보다 좀 보안이 허술한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커들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 보안의 목표와 위협에 대해서 논의할 거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한 엑시스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시스가 어떻게 고객의 사이버 보안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잘 닫고 외부에서 열리지 않게 잠금 장치를 합니다. 회사를 가도 다양한 방법으로 건물 내 진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안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물리적이지 않은 보안에 있어서는 조금은 무심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세상은 점점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대인데요. 이제는 물리적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세상에서의 보안도 중요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물리적 보안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의 취약점이 다른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무단 접근해가지고 장치를 변조하고 데이터를 유출하고 이로 인해서 운영 중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IoT 세계에서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보는 승인된 당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변조되어서 안 되는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되고요. 승인된 사용자는 정보에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중단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가용성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조직에서 신뢰와 보안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하지만 현실의 세상에서는 많은 사용자들과 기업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에 접속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필요한 데이터 접속 사용을 방해하거나 더 나아가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이나 조직의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무단 접근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내부자 위협입니다. 생각보다 상당수의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는 내부자가 관련된 위협이 많았습니다. 악성 소프트에 감염되거나 디도스와 같은 외부 공격들, 데이터 유출, 클라우드 서비스의 취약성, 공급망 공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조직의 일정 수준의 도전을 초래하고요. 이러한 공격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돼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디도스 공격은 다수의 컴퓨터나 장치를 이용해서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에 과도한 트래픽을 보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사이버 공격이고요.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은 인간 심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악용해서 개인이나 기밀 정보를 빼내거나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으려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피싱이나 프리텍스팅 등이 있는데요. 피싱은 가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속여서 탈취하는 공격이고요. 프리테스팅은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유출시키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통해서 발생한 사례를 저희는 기억하실 텐데요. 올 7월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손상된 업데이트가 배포되면서 약 850만 대의 윈도우 기기가 충돌이 나고 또 블루스크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대략 한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되는데요. 단어로 따지면 13조가 넘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오류, 작은 패치 하나로 이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이버 보안이 갖고 있는 심각성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최근 이 사용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무단 접근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외부 공격이 있고요. 이러한 공격 방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규정과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내가 소속한 조직에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할 자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도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요. 이처럼 사용자가 직면하는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엑시스와 같은 제조사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고객한테 제시해야 할까요? 엑시스는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즉,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한 문제를 엑시스가 먼저 준비하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고객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엑시스는 신뢰에 있어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민하는 것이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엑시스가 어떻게 투명성을 유지하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시스는 네트워크 영상 감시 분야의 글로벌 산업 리더입니다. 또한 영상 감시 솔루션 외에도 오디오 솔루션, 인터콤, 접근 제어,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지속 발전을 위한 UN 글로벌 컴팩트를 2007년부터 서명하고 참여하고 있고요.
ISO IEC 27001 인증을 통해서 엑시스 기업 자체가 사이버 보안 관련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엑시스의 리더십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한 것은 엑시스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비디오 엔코더, 세계 최초의 영상 처리 칩을 저희가 개발한 회사고요. 이 영상 처리 칩은 현재는 8세대 칩을 사용하고 있고 9세대, 10세대 칩이 계속해서 개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카메라에 내장형 비디오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것도 엑시스고요. H.264를 최초로 사용한 것도 엑시스입니다. 원격 포커스 줌 기능, 열상 네트워크 카메라, 저조도 기술, 오디오 기술, 레이저 포커스 기술, 레이더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입니다. IDC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 IT 기업 쪽에서, IT 기업 분야에서는 이 글로벌 리서치 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IDC 마켓 스페이스는 전 세계 영상 감시 카메라 벤더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작년도 2023년도에 진행한 이런 평가에서 엑시스가 리더로서의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이 IDC 마켓 스페이스는 특정 시장 내에서 공급업체의 위치를 보여주는데요. 기업의 현재 역량과 미래 전략에 따라 평가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세로축은 현재 역량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역량이 높다라는 겁니다. 미래 전략, 가로 있는 미래 전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래 전략 부분이 잘 대응된다는 소리인데요. 엑시스의 위치는 맨 오른쪽과 맨 위쪽입니다. 즉, 엑시스는 현재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과 안정성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영상 감시 기술의 현재와 새로운 트렌드를 모두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스는 조직의 운영과 데이터조차 사이버 보안 규정을 준수하며 국제적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표준 인증인 ISO 27001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또한 자체 보안 개발 모델, 저희는 줄여서 ASD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보안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품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점 정책, 강화 가이드, 보안 알림 서비스 및 교육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엑시스가 따르고 있는 규정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상세 설명을 드린다면 ISO 27001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인증입니다. ETSI EN 303645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가 발표한 IoT 사이버 보안에 대한 최초로 수립된 글로벌 표준이고요. NDA는 국방수권법의 약자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방예산 법안을 뜻하고요. 이 법안에서 원하는 규정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FIPS는 미국하고 캐나다의 연방정부 표준인데요. 140-3은 암호화 모듈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보안 표준이고요. 140-2는 암호화 하드웨어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글로벌적인 규정도 당연히 준수하면서요. 국내에는 TTA가 있죠. 그래서 모든 제품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엑시스도 TTA 제품을 대한민국의 규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TTA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보안 관련 3대 핵심 요소와 관련해서 엑시스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밀성 유지를 위해서 엑시스 장치 아이디 및 IEEE 관련 인증을 지원하고 있고요.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
여러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명된 펌웨어, 보안 부팅, 하이브리드 구조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솔루션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장치 인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 OS 변경 사례, 엑시스는 OS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이제 펌웨어라는 말이 익숙하실 거예요. 카메라 펌웨어가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H사 제품의 네트워크 카메라인데 해킹된 펌웨어를 올려서 운영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당시 저도 기사 보고 정말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겉보기에는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 제품인데 해커에 의해서 오염된 펌웨어로 운영되는 사례를 듣다 보니까 아우, 저런 일 우리 회사 제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엑시스는 장치 ID라는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 제공된 IEEE 802.1 AR을 준수하는 인증서를 사용하고요. 이는 안전한 장치 식별을 보장하고 프로비저닝 오류를 방지합니다. 자동화되고 안전한 네트워크 온보딩을 가능하게 해서 진정한 엑시스 제품에만 펌웨어가 설치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암호화를 위해서는 장치 내에 키 값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키 값은 각 장치 내에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관되어 있는 키 값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기술 중의 하나인데요. 엑시스는 장치의 안전한 키 저장소를 고급 암호화 조치를 사용합니다. 이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하는 건데요. TPM과 TEE라는 서로 다른 보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TPM은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칩으로 암호화 및 기타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이고요. TEE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환경으로 일반적인 운영체제와 분리된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기술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캐나다 연방정부의 표준인 FIPS 1403과 1402 레벨 모두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전하게 보호된 암호화 키값으로 강력한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치,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IEEE 802.1A 맥색은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및 인증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맥 계층에서 작동하고요. 프레임별로 암호화를 수행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RTP는 실시간 통신 프로토콜인 RTP의 보안 버전으로 미디어 스트림을 암호화하는 것을 뜻하고요. RTSPS는 RTSP 프로토콜의 보안 버전으로 HTTPS와 같은 TLS와 SSL을 사용해서 RTSP 명령어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즉, SRTP는 미디어 데이터 전체를 암호화하는 기술이고요. RTSPS는 RTSP 명령어를 암호화하는 기술입니다. 카메라에 SD카드를 꽂아서 그 엣지 스토리지로 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도 저희가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녹화 영상을 추출할 때도 역시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키 저장소와 강력한 암호화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비디오에 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명된 비디오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요. 비디오 장면이 변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변조가 이루어진다면 역추적을 통해서 영상의 진본성 검증이 가능합니다. 엑시스는 전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보안 제어를 옹호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내의 기본 입장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엔티티 및 네트워크 내의 엔티티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따라서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장치를 단계별로 여러 차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암호화를 구현하고 승인된 장치 소프트웨어만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엑시스는 취약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험은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네트워크 장비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간과하면 운영 중단 또는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러시아의 미국 대사관이 설립될 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건물을 해체할 수밖에 없고 해체하고 다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확인해 보니 이 도청 장치를 건축물 기본 자재에 그냥 심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벽지나 천장에 있는 텍스나 있는데 그냥 도청 장치를 아예 심어서 납품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완공된 건물에서 어떻게 대사관이 운영되겠어요? 그러니 건물을 해체해버리고 모든 필요한 자재를 그냥 미국 본토에서 다 하나하나 검증해서 다 실어와서 새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장치의 기본으로 사용되는 PCB 보드에 해킹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는 공급 업체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위험 관리를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치 보안 수명 주기에 대한 고려사항은 매우 중요하고요. 엑시스와 같은 제조업체는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 또 제품이 사용되는 동안, 그리고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사이버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약점 관리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제품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고객 신뢰를 구축하며 산업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이 사이버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었는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엑시스는 미국 국토안보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CVE, 한국어로는 공통 취약점 및 노출이라는 이 CVE 번호를 발행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취약점을 식별하고 검증하며 패치를 적용하고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취약점을 제보하면 포상을 하고 있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혹시라도 엑시스가 놓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지 찾고 있고요. 엑시스 장치 관리자 확장 및 보안 알람 서비스는 이 과정에서 귀중한 도구이며 고객에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서버 기반의 솔루션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이전해가면서 최근의 추세는 하이브리드 보안 솔루션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클라우드 채택은 올바르게 구현될 때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요. 조직이 클라우드와 자체 서버 기반 솔루션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엑시스는 엣지, 서버 기반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엑시스 사이버 보안 관련 솔루션은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포괄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이버 보안 관련 솔루션 설명은 모두 드렸고요. 지금부터 질문사항이 들어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만한 질문은 현재는 없네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과거에 진행했을 때 들어왔던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 두 가지 정도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안 강화 옵션을 선택할 때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고려해야 할까요? 이거 고려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VLAN은 버추얼 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시 네트워크, 영상 감시 네트워크하고 기존의 업무 네트워크를 분리해 놓으시면, 근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VLAN만 나눠놔도 일단 강화가 되고요. 또 방화벽을 좀 이쪽 VLAN을 세웠다면 아니면 물리적으로 분리해 놨다면 이 영상 감시 쪽을 이 방화벽을 세워가지고 특정 통과된 포트 외에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이 서브넷과 인터넷 연결을 분리해 놓는 것을 해 놓으면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 내부망이 아닌 외부망에 있는 카메라를 끌어올 때는
VPN 연결을 통해서 끌어오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연결하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의 패스워드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막 수천 대 카메라 운영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고양시인가 거기는 9천 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남구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네요. 이렇게 수천 대의 카메라, 수백 대의 카메라를 패스워드를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마다 바꿔줘야 보안이 강화되는데 이거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제조사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엑시스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스의 이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그 무료 툴이 있는데요. 아까 디바이스 매니저 익스텐더는 유료지만 이 디바이스 매니저는 무료 툴입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대, 뭐 수천 대 엑시스 카메라의 패스워드를 한 번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도 한 번에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두 가지 정도 자주 질문되는 내용을 좀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웨비나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